자, 3나노 미분계수와 도함수인데 뭐 이 그래프를 너희는 머릿속에서 조금 잘 기억해야 되거든. 자, 첫 번째로 증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옆에다가 얘는 뭐냐면 증가량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자. 자, 증가량? x의 값이 뭐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fa에서 fb까지 함수값이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요 점 자체가 뭐냐면 a, fa야. 그 다음에 요 점 자체가 b, f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x 값이 a에서 b까지 증가할 때 함수 값은 fa에서 fb까지 증가한대. 그래서 얘가 뭐냐면 x의 증가량. 그래서 x의 증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기호가 있죠? 그래서 세모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x. 그 다음에 y의 증분을 y의 증가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y 델타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래?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뭘 의미하는 거니? 우리 중1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기울기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울기를 이 점의 좌표로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b-a분의 fb f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 b라는 값은 a에서부터 x의 증가량 요만큼 와서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b라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책 여기다가 요거를 딱 적어 놓자. 미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b에다가 집어넣자. 여기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으면 남는 거는 델타 x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b에도 집어넣는 거야. 얘를. 그래서 f의 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게 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 또는 해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델타 x를 많이 쓰거든. 근데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델타 x를 뭘로 바꾸냐면 h로 바꿉니다.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식은 총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식이 나오네, 그치? 요거 하나만 더 적어볼래? 자, 그런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딱 씁니다.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딱 나와 있어.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여기다가도 또 네모칸을 딱 쳐놓고. 평균 변화율 나오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총 4가지 식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때 또는 고1 때 기울기를 표현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잖아, 그치?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의 크기 이런 말들이 이제 문제상에서 지문상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화살표잖아, 그지? 얘가 양의 방향이거든. 그럼 어떤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45도.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네? 그러면 기울기가 몇인지 알고 있니? 왜냐면 요 얘기가 의미하는 게 그 각을 뭐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와 관련입니다. 자, 그러면 작게 하나만 쫙 해볼게. 일단 첫 번째 30도.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니? 그렇지. 탄젠트 30도니까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45도 기울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가? 60도가 되겠죠? 탄젠트 60도는 뭐니? 그렇지. 루트 3.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여기가 120도. 그럼 기울기가 뭘까? 여기가 몇 도야? 60도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돼서 135도. 그럼 여기가 45도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150도. 그럼 30도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얘가 기울기라고 할 수 있어. 자, 한 번씩 좀 적어 놓을까? 고1 때도 저런 걸 한번 배우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선생님, 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네. 그러면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안 들어오는군요. 자, 그런데 잘 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게. 여기도 줄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지금 나왔어, 그지? 두 점 사이 기울기 식이 여러 가지 나왔어, 그지? 자, 그런데 일단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지? 근데 x의 증가량인 델타 x를 나는 이만큼 싫다. 요만큼으로 줄여보고 싶다. 그러면 b가 여기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런데 점점 델타 x를 줄여가지고 a에 근접을 시키겠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점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식에는 뭐가 붙냐면 여기일까? 요 식에는 밑에 나와 있나? 일단 여기 갈게. 요 식에는 b 값이 a에 가까워지면, 그래서 리미트 b 값이 a에 가까워지면 얘가 붙거나, 그 다음에 x의 증가량이 점점점 줄어들면, 그러면 요 식에는 리미트 델타 x가 거의 없어지면, 그러면 요 식에는 뭐가 붙겠니? 리미트 h 값이 거의 없어지면 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거의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했니?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이런 말 썼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게.
자, 그러면 밑에 식 쪽으로 가보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이제 세 가지 말이 똑같습니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하고 미분계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다라고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가 A가 있었대. A, FA가 존재한대.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것은 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식으로 했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x의 값입니다. 그래서 x 값이 a에서 f'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겠대.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요거래. 그래서 f'A.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x-a 그 다음에 플러스 fa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점을 뭐라고 부르겠니? 접점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이 접점을 지나면서 요 접선에 수직인 직선도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접선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래. 그러면 기울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f'A분의 1. 근데 요 점을 지나는 건 똑같으니까 x-a 그리고 플러스 f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법선까지도 요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을까? 여기 이제 우리가 도함수 활용해서 할 전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거. 저거를 좀 잘 기억해보자. 이제 힘든 거는 거의 끝났어. 시작할게. 그래서 아까 전에 오늘 하는 건 딱 두 가지.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요. 벤 다이어그램은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돼서 함수라는 걸 딱 배웠잖아, 그치? 그런데 요 사이에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가 없는 게 있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하나 동그라미를 더 만들죠, 요 사이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냐면 극한값 존재하는 함수. 그래서 우리는 1단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연속인 함수를 배웠고, 이제 3단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나오네. 그러면 미분이라는 것은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볼게. 자, 이 fx 그래프를 딱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절대값 그래프니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니, 그치?
실수 전체에서 구멍 뚫린 것도 없으니까 뭐 극합값 존재하고 연속이 돼. 그런데 문제는 요 x값이 0에서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좌미분계수 하고 우미분계수. 자, 우리는 극한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미분계수는 아직까지 어려운 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에 근접할 때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값이 오른쪽에서 0에 근접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1이야. 얘 두 개가 같아야지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같지 않죠? 그래서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는 요거는 눈으로 딱 판단했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꺾인 점. 얘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학교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요거도 가르쳐 줄게. 첨점이란 말로 씁니다. 한자어야. 그래서 혹시나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한 말이 될 것 같아. 근데 요 3단원이 얘가 너무 어려운 거고 얘는 쉬운 거야. 그래서 도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A스텝 문제로 몇 가지 정도 예를 들면서 과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 A스텝이 있었지. 자, 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했니?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그때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이것만 판단하면 돼.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을 찾고 그 다음에 1, f의 1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럼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1,3이네, 그지? 그 다음에 1,1이네, 그지? 그럼 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항상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되겠죠? 여기서 요거 빼면 x의 증가량은 2. 여기서 요거 빼면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 그래서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두 점 사이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별건 없어. 그냥 말만 이렇게 어렵게 주어진 거지.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교실을 바꿀까? 이 교실은 요거 때문에 너무 더워. 너희 요거 에어컨 언제부터 틀어놓은 줄 아니? 3시부터 틀어. 내가 막 너희 올 때쯤에 틀면 너무 열기가 심해가지고 3시부터 이거 풀파워로 틀어놓거든.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도 가보자. 자, 미분계수.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값이 1에서의 미분계수를 하시오 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식을 적을 수 있는데 h라는 식을 조금 제일 많이 적을 거야. 1에서의 미분계수는 f'1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h 값을 0으로 할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요게 f 프라임 1이라는 것으로 딱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으로 넘어올게. 리미트 h 값을 0으로. 그런데 해설 보면은 다 그거 돼 있을까? 델타 x를 썼는데 필요 없어. h 분의 f의 1 플러스 h. 자, 그럼 바로 가보자. 여기다가 1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야. 아, 그럼 얘는 3 플러스 h가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 f1이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사라졌죠? h분의 h는 약분시키면 뭐가 되니? 1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h를 집어넣을 곳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끝난 거야. 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1이구나 라고 되겠네. 그러면 기하학적인 해석으로 가볼게. 저 식 자체는 이렇게 되는 식이야. 이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은 x값을 어떤 값을 잡더라도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 자체가 접선이니까 요것만 보고도 바로 아, 요 놈이구나 라고 그냥 판단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기하학적인 해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차도 나오고 3차도 나오네? 복잡하잖아, 그치? 일단 3차는 그릴 수 없지만 2차는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가볼게. 리미트 h 값을 0으로 h분의 자 x 대신에 1 플러스 h를 다 집어넣어야 돼. 복잡해져.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1 플러스 h 얘가 f의 1 플러스 h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딱 만들어지겠네. 괜찮죠? 그럼 요 식을 정리해볼까? h분의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h 사라지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니까 1 마이너스 1 사라지네. 그죠? 왜 사라지면 안 되는데? 없어. 얘밖에 없어. 그러면 h가 0에 근접하는 거지 0이란 뜻은 아니니까 h 하나씩을 약분시켜.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h 요 식이 남겠네, 그치? 그러면 뭐해시오? h 보이는 데다가 0을 딱 집어넣으니까 분자가 0 돼버리니까 뭐가 되니? 0. 그러면 x값이 1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뜻이야. 그 이유는? 근데 요건 알고 있겠지?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만약에 a가 플러스면 우리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차함수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알고 있니?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냥 그려볼게. 축이 어디니?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x값이 1에서네 위로 볼록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x값이 1에서 물어봤잖아, 그치?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 접선 요거는 상수함수니까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되지만 당분간은 복잡하지만 이 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조금 짜증나긴 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자, 이런 것들로 했고 뒤쪽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문제가 있다. 저쪽에 있어서. 자, fx 주어졌는데
이번엔 3차를 가볼게. 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주어진 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x값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겠네. 한 가지만 먼저 할게. f2는 10이라는 거잖아, 그치? 끝났고. 그럼 우리는 x값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번엔 접선의 기울기라는 아는 말로 나왔네.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 뭘 구하시오? f'의 2를 구하시오라는 뜻. 자, 그러면 요 식은 리미트 h 값을 0으로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요식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겠죠? h 여기 x 자리에 2 플러스 h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2 플러스 h의 세제곱 플러스 4가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10이잖아, 그치? 12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한 줄 더 적을게. h 자, 요거 전개해보자. h의 세제곱 플러스 3 얘 제곱하고 얘를 곱하니까 플러스 6h 제곱 플러스 3 얘 곱하고 얘 제곱하네. 그러면 플러스 12h 그 다음에 얘를 세제곱하면 8 플러스 4 12 마이너스 12 상수함은 날라갔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항상 약분을 해줘야 되겠죠? 약분하면 1분의 h를 하나씩 없애자.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해줄 것은 리미트 h 값을 0으로 하면 되네. 요거 0으로 날라가죠? 얘도 0으로 날라가죠? 남는 식은 요거밖에 없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려 10이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너희 여기까지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니? 그냥 x세제곱? 한 번도 안 해봤나? 얘가 기본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fx가 그냥 x세제곱이면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3차 그래프거든? 근데 얘를 뭐만큼? 4만큼 올렸잖아, 그치? 그러면 4만큼 올리면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요 2,12가 존재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굉장히 큰 거 1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44, 45 이따가도 A 스텝 조금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그래서 항상 마지막 시간은 숙제 질문 받고 오늘 배웠던 것 좀 점검하면서 추가 질문할 것들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 나왔는데 뭐라고? 쉽다고. 이제 쉬운 거야. 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 도함수네. 함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식이야, 식. 자,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올 거야. 근데 도함수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된다? f'x 이렇게 표현을 한대. 여러 가지가 있어. f'x라고 할 수도 있고 y'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x분의 dy라고 할 수도 있고 dx분의 dfx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 더 적으면 dx분의 d. 보통 우리가 y는 fx잖아, 그치? 그래서 fx 대신에 y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배운 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x값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치? 그러면 f'의 2 x값 집어넣은 거고
근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거도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거든. 그러면 y 프라임 해놓고 x 값이 2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얘를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다가 세모 x를 쓴다 안 쓴다? 우리는 안 쓰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리미트 h 값을 0으로 한 다음에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딱 해놓자. 요 식으로 많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 한 부분 가지고 A 스텝으로 가볼게. 234번 가볼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기 적자. 얘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다. 이거하고 이따가 비교해 줄 게 하나 있어서 요걸 적어놓은 거야. fx가 4 이렇게 돼. 이거보다 그냥 판단해보자. 우리는 이제는 얘가 뭐냐면 함수식이야. 그래서 요 함수식이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식이거든. 그러면 이 식만 찾아낼 수 있다면 x 대신에 뭐 2를 집어넣으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을 딱 집어넣으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4잖아, 그지? 어디서든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니?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f'x는 보지도 않고 0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하는 거는 좀 이따 할 거야. 그 다음에 235번 fx가 x 플러스 3이래. 그러면 얘는 뭐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 값을 어떤 걸 지정하더라도 어떻게 되겠니? 그 접선의 기울기는 1차 함수니까 무조건 1 되겠지. 그러면 x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접선의 기울기식은 요게 된다는 걸 그냥 알 수도 있어. 근데 요게 문제가 아니라 2차부터가